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다단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제가 실제 그 다단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상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단계 업종 자체는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 불가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뭐 치약 유명한데, 그리고 화장품 뭐 피부 이거 유명한데 뭐 많죠. 그런 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득이 얼마나 잘 버시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대출 불가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번 최근에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분은 그 화장품 관련해서 피부 뭐 알죠? 거기 뭐 새로운 껍데기 해석하자면 그런 건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처음 상담 들어왔을 때 제가 채무 내역을 물어보니까 채무 내역이 그 대부업체 쪽에서 세 군데를 쓰고 계시는데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총 토탈 1,500만 원을 쓰고 계시는 거죠. 대부업체에서.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를 근무하는 조건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분은 남편이 있고요.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직장인이고 본인은 다단계 일을 하면서 남편이 다단계 일을 하는 걸 매우 싫어한대요. 그런데 본인이 하면서 그 물건도 사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았겠죠. 이 대출 받을 당시에 이분은 실수를 하신 거죠.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출 잘못 받은 것 같다. 이거 예전에 중개업자 잘못 만나서 이딴 식으로 받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맞대요. 자기도 이제는 안 돼요. 그때는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급하기도 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대출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안내해주는 대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할 수 없다고 치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분은 지금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러냐면 이 다단계 쪽은 어차피 대출 불가 업종이기 때문에 이분은 일하고 있는 걸로는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분이 대부업체 세 군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주부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남편이 있는 주부라서. 그리고 대부업체 한 군데에서 주부한테 900만 원씩, 600만 원씩 주는 대부업체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분은 신용카드를 몇 년 쓰셨고 신용 무거래자도 아니고 대출 받을 당시에 대부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900만 원이 나올 정도의 주부라면 그 당시에 대부업체에서 받기 이전에는 이분이 원래는 신용등급이 괜찮았다는 결론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신용등급이 괜찮으셨던 분인데 중개업자 잘못 만나서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통해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엄청 낮아진 거죠. 이분이 본인이 직접 확인했는데 본인이 등급을 확인해 보니까 7등급이 나온대요. 자, 다단계 근무하기 때문에 직장인 대출로는 할 수가 없고 주부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무직자 대출로 하거나 아니면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데는 캐피탈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캐피탈사에서 진행을 하려면은 최소 6등급은 나와줘야 돼요. 6등급 중에서도 약간 상위 그룹의 점수가 높은 6등급이라야 캐피탈에서 승인이 나는데 이분은 이미 등급이 7등급이기 때문에 캐피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직업이 대출 불가 업종인데다가 무직자 상품으로 받으려고 해도 이미 중개업자를 잘못 만나서 신용등급이 바닥 쳐버렸기 때문에 캐피탈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은행은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볼 텐데 저축은행은 지금 현재 대부업체랑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부업체를 이렇게 쓰고 있어도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못했지만 이제는
대부업체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저축은행에서 신용 줘야 하면은 대부업체 어디 쓰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부업체 세 군데 쓰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신청해봤자 거절이에요. 그리고 캐피탈에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부업체 쓰는 거를 감추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부업을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캐피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은행을 가겠습니까? 캐피탈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 대출 중개업자가 설계를 잘못해주는 바람에 캐피탈부터 시작을 했었으면은 이분은 아직 캐피탈에서 여러 군데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3년 이상 거래를 하신 분이고 해서 캐피탈에서도 한 3번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분인데, 잘못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등급 바닥 치는 바람에 이분은 대부업체 여러 군데 받고 그냥 끝인 겁니다. 24% 계속 내시는 수밖에 없어진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그 다단계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신용이 좋더라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난 신용이 나쁘지 않고 대출을 처음 받는데 누군가한테 물어봤더니 대부업체 여러 군데에서 받자고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사례에 나왔던 이 주부님처럼 캐피탈 같은 데서 분명히 10%대 초반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자기 돈 많이 벌자고, 자기 편하게 진행하자고 대부업체 여러 군데 넣어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신용만 망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더 높은 금융사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급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받으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뭐 캐피탈이나 은행에서 대출 기록을 못 본다고 뭐 신용 등급이 안 떨어진다고 거짓말하는 비양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절대 믿지 마시고요. 대부업체 받으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대출은 신중하게, 내가 정말 이번에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 번 수십 번 생각해 보시고도 필요하면은 받아야 되는 게 대출이니까 항상 고민하시고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